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너피스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연료율로 알아보는 인생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곳은 그 연력학에서 배우는 바로 랭킨 사이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TS 선도를 옆에 놔둬놨고요. 랭킨 사이클은 거의 우리나라의 중공업에 계시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열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이 랭킨 사이클을 알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연력학에서 보면 thermo dynamic이라고 적혀 있죠. 다이나믹. 어떻게 하면 이 열이라는 게 다이나믹이 될 수 있느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열이라는 어떠한 추상적인 것들, 굉장히 우리가 뜨겁다라고만 알고 있는 그러한 열을 가지고 어떤 다이나믹, 즉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력학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이클이 바로 이 랭킨 사이클인데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엔트로피 개념 같은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오늘은 연료율로 알아보는 어떤 인생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공부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랭킨 사이클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킨 사이클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작동 유체인 물을 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은 어떤 압축했기 때문에 그 압축유, 그 작동 유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보일러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압력을 높인 다음에 보일러에 들어가는데요. 이 보일러에 들어가서 어떤 보일러이기 때문에 석탄이나 어떤 다른 화력 발전에 의해서 어떤 이 작동 유체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리퀴드 형태인 유체가 바로 이 증기 형태까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즉, 물이 증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물이 증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증기를 가지고 바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터빈을 돌리는, 즉 이 증기가 터빈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터빈이 유체가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터빈 내 무엇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 놓냐면, 전자기유도 뭐 어떤 그 끝단부에 보면은 이래 돌아가면 그쪽에 코일을 감아가지고, 코일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은 그 우리 물리원에서 배우면은 코일 감겨 있는 것이 돌아가면은 그쪽에서 전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전류가 형성돼 있는 걸로 바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기를 만들 때 화력발전소에서 이 랭킨 사이클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데요. 이 전기를 만든 이 터빈이 지나고 나면은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되죠. 터빈이 지나가면 에너지 쭉 떨어지게 되는데, 컨덴서가 있는 것은 열을 완전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서 다시 이것이 그 안쪽에 습기가 단 한 개도 없어야 펌프에서 다시 압축을 할 때 그 펌프에 있는 날개의 캐비테이션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에 습기가 있으면 그 우리 공동현상이라 해가지고 펌프 날개를 이렇게 부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컨덴서로 이 여기에 있는 작동 유체를 굉장히 건조를 시키죠. 열을 쫙 빼앗는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랭킨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랭킨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효율입니다. 열효율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즉, 들어가 있는 열량 대비해서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열효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연력학에서 사이클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이 연료율을 얼만큼 올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구축하는 거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사이클 내에 이 연료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새로운 색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생각했던 거는 바로 즉 공부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지금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인풋이라 하고 이게 아웃풋이죠. 즉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어떠한 실질적으로 알을 행합니다.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이 효율은 100%가 되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거는 지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극히 낮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열 효율 그리고 이 열기간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랭킨 사이클에서의 열 효율은 실질적으로 약 30%에서 40% 사이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랭킹 사이클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연료율이 막 60%, 70%까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열 기간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 카르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카르노 기간도 한 50몇 %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많이 알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많이 몰라가지고 한 10%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공부를 다 했는데 다음날 시험 내보니까 다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공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개의 영어 단어를 배웠는데 10개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0개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100개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이렇게 열기간으로 바라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자마자 어떤 100개의 단어를 공부했는데 100개를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기간을 배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정말 천재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개를 배웠는데 100개를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효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개를 배웠는데 50개를 배우는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 100개를 공부했는데 50개를 아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해법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우리가 10%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5%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해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법은 바로 복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 뇌는 열기관처럼 뭐 배우자마자 100개를 배우자마자 바로 30개, 40개를 외우지 못합니다. 개개인 차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연료율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복습이라는 것을 해서 연료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100개를 공부를 해서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면은 거의 100개에 가까운 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번의 사이클로 인해서 100개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사이클로 인해서 100개를 다 외우지 못하겠지만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100개를 넣었을 때 100개 다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런 열기관 하나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다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전기를 만드는 화력 발전에서도 50%의 연료율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라보면은 50개를 외우는 것도 엄청난 일이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을 해야 해법이 보이는 것이고 그 해법은 바로 복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습을 꾸준하게 하면은 저절로 우리는 그 100개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랭킨 사이클로 바라보는 인생 이야기, 즉 공부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떠한 작은 거 하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꺼화 시킨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의 자세,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